먹잇감은 도망치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포식자가 잘못된 대상을 골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단 몇 초 만에 광활한 사바나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먹잇감이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포식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멧돼지의 복수. 예상치 못한 반격. 새벽 햇살이 갓 털어낸 비단처럼 아프리카 사바나에 옅은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마른 풀들이 이른 아침 바람에 살랑거리고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진 땅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양대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옅은 분홍빛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광활한 초원에서 멧돼지 가죽은 부지런히 땅을 파헤치며 혹독한 계절의 귀한 잔재인 뿌리와 마른 덩이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체격과 먼지로 얼룩진 굽은 송곳니를 가진 어미 멧돼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물 서 있는 종 특유의 경계심을 내뿜고 있었다. 새끼들은 어미 발치에 모여 앉아 장난스럽게 배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빼곤 했다.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보기 드문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야기의 한 면일 뿐이었다. 근처 언덕 위 낮은 풀 아래 숨어있던 암컷 치타 한 마리가 멧돼지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치트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목표물을 응시했다. 바로 뒤처져 어미 멧돼지 새끼였다. 몇 초 후면 사냥꾼과 사냥감 사이의 거리는 수만 번 쉴 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어미 멧돼지는 이 평화로운 아침 소리 없이 질주하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순수한 본능에 따라 생명이 살아가는 사바나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시선이 온 가족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도 있었다. 어미 멧돼지는 차가운 눈빛이 자신의 숨결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단한 흙을 부지런히 갈아엎었다. 새끼들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뛰어다녔다. 풀잎이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경고일 수 있었지만 오늘 아침 사바나는 수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오직 바람만이 낯선 냄새,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치타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머금고 풀숲을 스치며 새끼 멧돼지의 작은 귀를 감쌌다. 또 한순간의 심장박동이 지나고 어미 멧돼지는 살아있는 화살처럼 풀숲을 낮게 기어오는 검은색과 금색 무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다. 치타는 몸을 완벽한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코를 새끼에게 똑바로 겨눴다. 그리고 가장 강한 모성 본능을 가진 어미 멧돼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습니다. 치타가 쏜살같이 달려들자 발밑의 흙에서 미세한 먼지가 흩날렸고 그 몸은 마치 선광처럼 사바나를 가로질렀습니다. 새끼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미 멧돼지는 몸을 돌려 세 마리의 새끼들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지만 치타는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치타는 새끼에게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다. 사바나의 다른 모든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잡으려면 계속 도망쳤을 텐데 어미 멧돼지는 마치 가슴속에 원초적인 불길에 휩싸인 것 하지 마쳤었다. 번개 빠른 족도로 치타는 운명의 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어미 멧돼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공포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녀의 몸은 굳어지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각도로 회전했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예리한 각도로 회전했다. 목덜미의 털은 마치 창처럼 곤두섰다. 평소 경계심 가득했던 눈은 이제 다른 빛으로 이글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사바나만큼이나 오래된 순수하고 본능적인 분노였다.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멧돼지의 손곤니가 허공을 가르며 씩 지나갔다. 치타는 즉시 물러나 상황을 재평가했다. 이 멧돼지는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다. 지난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 포식자가 목을 물게 내버려두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습반격. 멧돼지는 그저 돌진하는 탱크가 아니었다. 몸무게를 이용해 싸우는 법을 터득한 전사였다. 송곳니와 머리를 휘두르며 옆으로 휘두른 공격은 엄청난 충격력을 발생시켰다. 생물학적 현실에 따르면 공중에서 공격받을 때 포식자는 몸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충격력이 2배로 증가한다. 치타는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사냥꾼으로 살아온 치타는 자신이 먹잇감이 되는 순간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치타의 사냥은 거기서 끝났다.
목이 졸려 죽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초원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3마리의 새끼에게 가져다 줄 유일한 먹이를 남겨두고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치타는 몸을 돌려 달렸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부드러운 앞발은 땅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다. 어미 멧돼지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몇 미터를 쫓아갔다. 마치 초원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의 기억에 마지막 경고를 새기려는 듯했다. 공격자가 멀리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야 어미는 멈춰섰다.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다. 손곤니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불길을 잠재우지 못했다. 타격은 너무 강했다. 사냥꾼은 패배했다. 생애 처음으로 승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숲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살아남겠지만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자만심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생존은 단순히 본능적인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었다. 강인한 힘과 뛰어난 기억력을 지닌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기로 바꿔왔다. 그리고 자연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법칙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으며 완벽한 복수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사냥꾼은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철송곤니 가문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인가?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편을 통해 누가 이 숲의 진정한 새로운 왕인지 확인하세요. 치타는 낮은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마치 활시위를 너무 세게 당긴 것처럼 온몸이 살짝 떨리다가 갑자기 긴장을 풀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마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치타의 노란 눈동자에는 추격 전의 장면이 찢어진 필름처럼 되풀이되었다. 새끼가 쓰러지는 순간 거리는 몇 걸음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거센 회오리 바람이 절망의 속도로 자신을 향해 돌진해 왔다. 치타는 멧돼지가 달리는 모습에 익숙했다. 멧돼지의 속도를 알고 있었고 먹잇감의 한계도 알고 있었다.
어미의 분노만 빼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떨었어야 할 먹잇감이 멈출 수 없는 폭력의 물결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대륙에서 가장 빠른 종인 치타는 자신을 손쉬운 아침 식사로만 여겼던 짐승에게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치타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축 늘어뜨렸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탈진 때문이었다. 치타는 지구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니다. 추격전은 단 몇십 초 만에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도박과 같다. 바람이 노란 풀밭을 스치며 자신의 피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 냄새는 하이에나, 들개, 심지어 다른 치타들까지 끌어들일 것이고 그들은 치타의 약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오늘의 먹이를 놓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치타는 고개를 들어 멧돼지 가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서려있던 차가움이 사라졌고 순간적인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이었다. 속도가 항상 모성애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치타는 나무에서 내려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점점 더 강해지는 햇빛 속으로 걸어갔다. 한 마리의 포식자는 살아남았지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적이었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방금 대치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키 큰 풀이 무성한 곳에서 또 다른 작은 가족이 추위에 떨며 굶주린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얼룩덜룩한 햇빛에 녹아든 위장색을 지닌 세 마리의 표범 새끼들이 아침의 마지막 온기를 찾아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다. 모두 너무 어려서 그들의 눈에는 아직 사바나의 혹독함을 이해하지 못한 생명 특유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었다. 어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것.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상처를 핥고 있는 어미 치타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사냥꾼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세상에서는 수명이 다한 어미였다. 그녀는 사육 본능 때문에 사냥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유 때문에 사냥을 했다. 오늘 먹이를 가져오지 못하면 며칠 안에 3마리의 새끼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질 권리가 없었다. 그 고통은 그녀가 매일 짊어지고 있는 짐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간의 건기 동안 많은 암컷 치타들이 사냥을 충분히 하지 못해 새끼들을 모두 잃었다. 그들이 사냥에 서툴러서가 아니라 자연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었다. 지친 몸은 그늘에서 더 오래 쉬고 싶게 만들었지만 잔혹한 본능의 기억은 그들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요구했다. 키 큰 풀숲에서 3마리의 작은 생명들이 어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들이 누워있는 곳에서 가장 큰 새끼 표범이 멀리서 어미를 발견했다. 작은 다리가 떨리는 채로 벌떡 일어나 앙증맞은 울음소리를 냈다. 나머지 2마리도 곧바로 풀숲에서 나왔고 눈은 작은 햇살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재회는 완벽하지 않았다. 사냥감은 가져오지 못했고 오늘 먹을 것도 없었다.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포식자가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잔혹한 악마가 아니라 3마리의 작은 생명을 하루 더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싸우는 연약하고 절박한 어미들이다. 어미 표범은 새끼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거친 숨소리와 어깨 상처가 아플 때마다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애써 감추려 했다. 새끼들은 어미의 목에 머리를 비비며 젖과 안정감을 찾았다. 하지만 어미의 젖은 며칠 전에 이미 묽어졌고 지친 몸은 더 이상 젖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어미 표범의 눈이 잠시 반쯤 감겼지만 휴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사바나에서 피로는 그녀가 누려서는 안 될 특권이었다. 어미 표범이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서쪽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멧돼지 어미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어미 표범의 몸에서 풍기는 피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바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풀숲이 살짝 갈라졌다. 둥근 귀와 특유의 혹이 있는 커다란 머리가 낮은 덤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 자란 암컷 하이에나였다.
하이에나의 눈은 약해지고 상처 입은 포식자와 무방비 상태의 새끼 3마리를 보고 번뜩였다. 이보다 더 완벽한 상황은 없었다. 두 종 사이의 분위기는 마치 아주 작은 접촉에도 끊어질 듯한 밧줄처럼 무겁고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어미 표범이 새끼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며 몸을 낮추는 바로 그 순간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거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른쪽에서 바람에 실려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짧지만 단단한 다리, 커다란 머리, 사나운 표정. 어미 멧돼지가 돌아온 것이다. 다시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끼를 데리고 지나가던 이 영역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이에나는 어미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기회주의자였다. 순식간에 하이에나는 지친 어미 표범뿐만 아니라 쇠과오리처럼 날카로운 손간니가 달린 분노의 기계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이에나는 얼어붙었다. 귀는 축 늘어졌고 눈은 주위를 훑어보며 모든 것을 다시 계산했다. 황금빛 기회는 단 몇 초 만에 사라졌다. 세 개의 형체, 세 개의 운명이 밝은 황금빛 공간에서 서로 마주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직 짙고 숨막히는 침묵만 감돌았고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롯된 선택의 냄새가 진동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멧돼지, 치타, 하이에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의 생존 문간을 놓치지 마세요.